매주 금요일은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들과 함께 골목길 민생 현안과 그 대안을 짚어보는 민생의회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채명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오늘의 기후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네, 오늘의 기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제11대 경기도의회 의원 이채명입니다. 지금 저의 지역구가 퀴즈로 지금 나와 있는데요. 저는 시의원을 거쳐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통해서 제11대 경기도 의원으로 당선이 됐고요. 그리고 현재 전반기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김동연 도지사의 핵심 정책 이행과 그리고 지방 소멸 위기 속에서 경기도의 인구 정책 등 경기도정의 핵심 정책과 그리고 거대 담론을 다루고 있는 위원회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부터는요.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이 되어서 경기도와 그리고 도교육청의 예산 결산 심의를 통해서 약 60조 원에 달하는 경기도 재정이 적재적소의 민생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달 후면은요. 3년 차에 제가 접어들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진 임기가 딱 절반이 남게 되는데요. 오늘 방송을 통해서 지난 2년간 의정활동을 통해서 제가 우리 주민들과 소통했던 내용들이나 그리고 공약했던 성과들 그동안의 소회 같은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의원님 시의원 거쳐서 도의원이 되시고 또 현재 활동하고 계신 데가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네. 굵직하고 중요한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네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바닥에서 차근차근 다지면서 정치를 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얼핏 들었어요. 시의원 거치고 이제 도의원이라고 하시니까. 네. 그리고 아마 지금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이 다 저랑 비슷한 생각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 그런 노래 있잖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된다고. 그렇죠. 지금 어떤 분 성함에 점 하나를 찍으니까 이채명 의원님이 되시네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처음에는 예쁘다 생각했다가 네네. 이거는 민주당 당원분들이나 지지자분들한테는 참 잊지 못할 이름이겠다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의원님 활동 지역과 연관된 도시여서 퀴즈 정답부터 발표를 할게요. 네. 이 도시는 인구가 약 55만 명 되는 경기 남부 대도시입니다. 동안구와 만안구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도시의 한자어 풀이를 하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자유롭다는 뜻이래요. 이곳 하면 평촌 중앙공원, 만안교, 수리산 성지가 유명합니다. 이 도시는 어디일까요? 1번 안산, 2번 안양. 의원님 몇 번인가요? 정답은? 네. 정답은 바로 2번 안양입니다. 네. 네. 여기 보니까 9700님 안양 수리산은 안산에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리산 성지입니다. 수리산 성지. 그리고 30950님은 제주에서 처음 올라온 도시가 안양이었어요. 새싹 문자 정말 많이 들어왔는데요. 0380님이 저 이 퀴즈 맞출래요. 2번 안양이요. 키키키 저는 안산 사람이에요. 그러셨고요. 1477님은 안양 범계에 남친이 살아서 전철 타고 자주 갔던 기억이 납니다. 벌써 20년이 지났네요. 그때 그 남자친구는 잘 살고 있겠죠? 안양에 추억들이 많으시네요. 4419님 제가 현재 살고 있는 동네 안양입니다. 너무 좋아요. 위로는 서울과 가깝고 아래로는 안산 수원 옆으로는 인천이 가까워서 지역적으로 살다 보니 참 좋더라고요. 이렇게 안양 분들이 열렬한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대부분 다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근데 다 전원 안양 네, 다 안양이시네요. 이채명 의원님 이렇게 안양에 대해서 청취자분들이 직접 살고 계시거나 혹은 추억이 있는 얘기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살고 계신 안양을 한번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 네.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안양시를 많이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요. 네. 저도 간단하게 저희 지역 소개를 좀 할까 합니다. 안양은 이름에서부터 편안하게 기르고 모신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고요. 가족과 자손들이 편안하고 전국 어디보다도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라고 감히 제가 자랑할 수 있는 곳인데요. 앞서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현재 거주하는 인구가 55만 명 정도로 우리 경기도에서는 한 10위권 안에 들 정도로 많은 인구가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경부선 철도와 일본 국도가 관통하는 그 교통의 요충지여서 유동 인구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인도권을 비롯해서 볼거리와 놀거리도 많고요. 그리고 평촌 신도시를 중심으로 잘 이렇게 정비가 된 도시 여건 덕분에 우리 국내에서는 손꼽히는 경제, 문화 이런 복지 삼박자를 모두 갖춘 그런 도시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 의원님이 방송인 같고 제가 잠깐 출연해서 굉장히 매끄럽고 정확하게 말씀을 그런가요? 하셔서 네. 그 이제 본격적으로 골목길 민생 이야기에 들어가 보면요. 네. 이채명 의원님이 지금 이제 안양 지역에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보고 듣고 느낀 민생 현안은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현안 중에서도요. 요 근래에 네. 저희가 최근에 직접 현장을 방문해 보고 나서 제가 경기도 특별조정 교부금 신청을 해결했던 사례가 좀 있는데요. 네. 저희 지역의 호계동에 호계종합시장에 그 비가 오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눈이 많이 왔을 때 또 그리고 화재가 날 경우에 비가림막을 설치하고 보수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네. 오래된 전통시장들은 전반적으로 시설이 너무 많이 낡아 있잖아요. 그래서 손이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현장을 제가 직접 방문해 보니까 장터 시설 위로 설치된 이 비가림막이 너무 낡아서 제대로 된 기능을 못하고 방치가 돼서 비가 오면 빗물이 많이 새고요. 그리고 화재가 나면은 속수무책인데도 우리 상인들 네. 그래서 혹시 이제 저희가 연말 되게 되면은 확 바뀐 호계 종합시장의 모습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네. 이뿐만 아니에요. 안양 그리고 의왕 가구단지 같은 경우는요. 지주 간판과 주차장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서 이게 골목길로 들어가다 보니까는 시민들조차도 사실은 찾기 어려운 상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현재 지역경제 살리기 활동을 제가 추진하고는 있지만 이처럼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지역의 민생은 점점 더 열악하고 낙후되는 환경에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 역행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호계 종합시장. 네네. 저는 그 말씀이 딱 와닿네요. 이게 그냥 두면 화재도 문제다. 그렇죠. 당장 비가 아니라 그래서 불연 재질로 시도를 한다. 안양 의왕 가구단지 같은 경우 간판 주차장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눈에 띄지도 않는다. 그렇죠. 지주간판이 입간판이 없다 보니까 네. 아무리 주민들이 찾아가고 싶어도 찾아가기 좀 힘들죠. 골목 안에 들어있다 보니까. 네, 정말 이렇게 섬세하게 만나는 것들을 지금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네네. 근데 이게 이제 또 이렇게 정책적으로 요새 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고 하는데 정책적으로 무언가를 굵직하게 지원한다 했을 때는 민생 정책이 뭐가 가장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19년 만에 처음으로 지금 물가 상승률이 2년 연속 3%를 넘었다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물가랑 금리가 예전보다 이렇게 크게 올랐다는 것은요. 아무래도 그 모두들 아마 일상에서 우리 진행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네. 뼈저리게 아마 느끼실 것 정말요. 같아요. 네, 그죠? 마트를 가시게 되면은 과일 채소값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김밥 한 줄에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은 아마 5,000원 정도 하는 게 맞아요. 기본 세상이 되어버렸잖아요. 예, 이렇게 고물가 그리고 고금리 고환율 이렇게 삼고 현상이 지속되게 되면은 결국 일반 시민들과 저는 취약계층 주민들의 생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경제 문제는 말 그대로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는 물가를 잡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계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이 저는 반드시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총선 때 저희 이재명 우리
우리 당대표께서 전 국민에게 25만 원 그 민생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신 것도 이런 차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도 일반 주민들과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를 이렇게 강화하면서 생계를 지원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 잡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가계 안정 지원하는 정책이 같이 수반돼야 된다. 네, 맞습니다. 25만 원 민생지원금 지금 당에서 지금 네네. 추진하는 정책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 다각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의미로 이해가 되는데요. 이채명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채명 의원님께 혹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샵 0999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 의원님 아까 우리가 네. 4부에서 안양 유원지 얘기 때문에 계속 웃으시는 거. 예, 아까 저희 4부에서 그 골목길 민생 현안 뭘 살펴보고 계신지 쭉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안양에 저희가 그 데이터 센터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IT와 AI 이런 신산업 수요에 맞춰서 경기도 곳곳에 건설이 된다고 하는데 안양 데이터 센터가 현행법상 고압 전기와 온실가스 배출이 많아서 이게 주택가에 들어서면은 주민들이 좀 불안하지 않을까 싶은데 안양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희 안양 사례를 조금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올해 초에 우리 GS건설에서 안양시 호계동 데이터 센터를 완공한 것을 비롯해서 우리 안양시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 곳곳에 데이터 센터 건립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는 AI 시대가 되면서 AI 데이터 센터라는 게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언론 보도 등에서 데이터 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라는 내용 네. 많이 보셨을 텐데요. 데이터 센터는 대규모 서버를 관리하는 그 시설이라서 특고압선으로 막대한 전기를 공급하고 적정 온도 유지를 위해서 냉각 탑이 24시간 이상 돌아가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해당 시설이 도심 한복판에 건립하게 되면 우리 인근 주민들이 유해 전자파하고 소음 그리고 일조권 침해 등으로 건강과 삶의 질에 극심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많이 우려가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사실이 주거지 인근에 건립된다는 것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인데요. 사업을 철수한 호계동 GDC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 제가 안양시원 때부터 주민들과 함께 반대 운동을 펼쳤고요. 그리고 관련 토론회도 하면서 대책을 논의했고요. 덕분에 많이 공론화가 되면서 사업을 철수시킨 건이었었습니다. 특히나 앞서 말씀드린 AI 데이터 센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 데이터 센터에 무려 6배에 달하는 전력을 소비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와 그리고 우리 시행사 간에 많은 협의를 거쳐서 입지 선정이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이채명 의원님 오늘의 기후에 제대로 나와주셨네요. 저희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딱 호계동에 마침 이게 또 있는 거고 호계동 데이터 센터. 네, 오늘 설명을 듣고 그때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던 청취자분들 좀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주민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입지 네. 선정을 해야 된다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우리 드디어 이채명 의원님 개인 이력에 대해서 네, 시시콜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참 좋았던 이력은 네. 시의원으로 시작하셔서 이제 도의원까지 오신 게 정말 지역에서 풀뿌리로 정치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정치를 시작하시게 된 이유나 계기가 어떤 거였을까요? 시작하게 된 계기는요. 저는 그 2003년에 노사모 활동과 네. 그리고 2008년에 대통합 민주신당의 평당원으로 입당을 하면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됐는데요.
당시에 저는 평범한 시민에 가까웠던 그 인간 노무현이 여러 역경을 이기고 대통령이 되는 그런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 이런 분들도 결국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구나라고 이렇게 느끼면서 그분을 응원하고 정치에 관심을 이렇게 갖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치 입문부터 제가 했던 활동은 저희 안양시 동안구 을에 민주당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을 거쳐서 그리고 사회복지 봉사활동 이렇게 이런 것 등이 경험이 전부였는데요. 이것만으로는 더 나은 지역을 만드는데 제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좀 느끼던 차에 주변 주민들께서 출마를 권유해 주시면서 본격적으로 제가 정치인으로 입문을 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네,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본인이 하고 싶어서 나온 정치인보다 주변에서 네. 하라고 등을 떠밀어서 나온 분들을 지지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었는데요. 네. 역시 옆에서 살고 있는 주민분들이 나가봐라 이러셨구나. 네, 그 경기도 의회에 입성하실 때 네네. 그러면은 이제 막 밀어주셨던 주민분들이나 지지해줬던 분들한테 요건 내가 꼭 하겠다 하고 얘기하는 공약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마침 제가 이 질문에 답변을 드리려고요. 제가 네. 2년 전에 지방선거 때 냈던 선거 공보문을 제가 좀 보고 왔는데요. 네네. 당시 공보문을 보면서 다시 초심을 다잡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제 지역구가 안양시 호계 1동, 2동, 3동과 신촌동인데요. 이곳 4개 동에 총 21개 공약을 제가 냈어요. 그리고 경기도와 안양 전역에 적용되는 공약은 20개 정도 냈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중점을 뒀던 공약으로는요. 어르신 전용 놀이터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네, 지금 현재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수요가 급격히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특히나 그 어르신들은 체력이라든가 건강 관리가 제일 중요한데 네. 이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온 아이디어가요. 바로 어르신 전용 놀이터입니다. 어르신들이 무리 없이 활동을 하면서 또 그리고 네. 건강도 증진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을 하고 그리고 전담 운동 지도사도 배치하는 방안을 구상 아하. 중이고요. 그리고 네. 현재 제가 확인해 보니까 서울에는 딱 한 군데 정도 조성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경기도에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전용 놀이터. 놀이터. 아유,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2년 정도에 거쳐서 활동하시면서. 완료가 된 공약들로는요. 경수도로 저희 저손포상공사가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노인복지관, 어린이집 리모델링, 보수 지원, 그리고 호계동의 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그리고 출산 지원금 2배로 제가 증액하는 안을 냈었는데 저희 안양 같은 경우는 셋째 아이부터 1,0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네. 저희 동네 호계 일동의 행정복지센터 건립건으로 한 20억 정도 제가 특조금을 지금 가져온 상태고요. 그리고 우리 호성중학교 이런 차 없는 거리 조성 사업 관련해서 그리고 오수 우수 분류 사업 등등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또 아울러서 우리 네. 조례의 성과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까요? 그래요. 네네. 제가 전국 최초로 주민이 제출한 의견과 그 반영 결과를 경기도가 예산안과 결산서에 첨부하도록 하는 경기도 주민 참여 예산제도 운영 조례 개정 성과가 좀 있는데요. 이번 개정은 우리 주민들이 경기도 재정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하는 게 가장 큰 골자인데요. 개정 요번에 내용에 따라서 오늘 6월 달이죠. 다음 달 결산에는 경기도가 최초로 2023년 주민 제안 사업 결산 주민 의견서를 작성을 해서 주민이 제안하는 예산 사업이 얼마나 반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그런 예정입니다. 선거할 때 보면은 뭐 우리 동네 일꾼, 뭐 살림꾼을 뽑읍시다 이런 구호들 많이 붙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공약을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 지역의 살림꾼이셨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은 이게 정말 될까 싶었는데 조례를 개정하셨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이게 네. 어떻게 앞으로 될지 저희가 좀 더 잘 지켜봐야겠다는 지켜봐주세요. 생각이 네. 드네요. 정말 참신한 얘기들을 들으니까. 또 경기도에서 네. 교통패스, 대중교통 할인카드 인기잖아요. 그렇죠. 예. 대중교통이 탄소 절감 때문에 오늘의 기후에서도 많이 주제를 다뤘는데요. 경기도 의회에서 보니까 의원님께서 처음으로 서울시의 기후 동행 카드
네. 예, 그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거는 어떤 이유였을까요? 지금 수도권에 적용되는 대중교통 지원 사업으로는요, K패스, 그리고 경기패스, 인천패스, 기후동행 카드가 있는데요. 네네. 이 중에서 혼자 따로 노는 게 바로 기후동행 카드입니다. 아, 경기 패스와 인천 패스는 전국 1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서비스 중인 그 K 패스에 연동을 해서 경기 지역과 그리고 인천 지역에 혜택을 추가 지원하는 개념이거든요. 네. 그런데 기후 동행 카드는 이것과 직접 연계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운영 체계를 만들면서 한동안 계속 경기도도 기후동행 카드에 참여하라고 했죠. 지금 현재는 김포하고 아마 두 군데, 인천하고 두 군데가 아마 참여를 했는데 네. 휴일에도 경기도와 서울시가 서로 반박 보도자를 배포했을 정도였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는 지금 서울시 면허의 광역버스 중에서 11개 노선이 고양시, 일산, 그리고 성남시, 분당 등 경기도로 나가는데 이 11개 광역버스 노선에는 지금 현재 서울시가 기후동행 카드를 적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면허 광역버스인데도. 그렇죠. 네. 네. 그래서는 서울시가 경기도에 기후동행 카드 동참을 요구할 거라면은 경기도로 운행하는 11개 광역 노선 버스까지도 온전하게 기후동행 카드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아, 너무 명쾌하네요. 네. 보통 서울만 되고 서울이 아닌 데는 안 되니까 경기도 사람들이 오갈 때 불편해요. 이 정도로 저희는 알고 있었는데 서울시 면허인 광역버스 11개 노선이 경기도로 오는데 서울시 버스인데 왜 기후동행 카드를 안 하냐. 그렇죠. 이거를 네. 딱 짚으신 거군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늘의 기후다 보니까 출연하는 의원님들께 이 질문을 꼭 드리는데요. 네. 기후 변화나 기후 위기 이게 북극곰이나 지구 환경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건강과 미래에 대한 도전이다, 심각한 문제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는데 의원님은 이런 기후 위기의 심각성 이런 걸 어떻게 보시고 또 의정 활동에 혹시 반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평균 기온이 1도 오르게 되면은 해수면이 10cm가 상승한다. 그리고 네. 갈수록 이상 기후가 빈번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은 많이 듣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제가 최근에 본 내용 중에는요. 온도가 1도 오를 때마다 전 세계 GDP가 12%씩 감소한다는 연구 내용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기후 변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생산과 자본 그리고 이 소비력이 급락하면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전쟁이 일어날 때 맞먹는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기후가 변화하면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양식에도 많은 변화를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자면은 우리 태풍이나 해일 같은 이런 자연재해가 더 빈번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불규칙하게 이런 태풍이나 해일이 불규칙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농업과 같은 일자 산업에도 저는 큰 영향을 지금 미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 인간은 환경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의 건강과 미래는 현재 우리가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처하느냐에 저는 달려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기후변화와 관련된 법률만 제가 찾아봤는데 4개가 새로 제정이 됐더라고요. 우리 경기도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캠페인인 알리백 추진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님도 이 신재생 에너지 캠페인 아리백 추진에 동의를 하고 당연합니다. 힘을 네. 실어주고 계시겠죠. 그렇습니다. 네. 내일부터는 이제 금쪽 같은 주말인데요. 네. 혹시 청취자분들께 추천하고 싶은 나들이 장소나 뭐 뜻깊은 행사가 있을까요? 시청자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6월은 호구 보훈의 달 그 자체이죠. 6월 6일 현충일부터 그리고 6월 25일까지 6.25 전쟁일까지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가족과 아이들 모두 우리 호국 보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특별한 장소를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네. 6.25 전쟁 발발 당시 군사시설과 유적지까지 답사해 볼 수 있는 파주 임진각인데요. 이곳은 나들이 하기에도 좋은 넓은 공원뿐만 아니라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배울 것도 많은 곳이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방문한다면은 6월 나들이로는 금산
가장 처마인 곳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DMZ 생태 탐방로에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멸종위기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을 관찰할 수 있어서 저희 가족도 한번 방문해 보고 싶은 그런 지역입니다. 아마 철책 너머로 북한의 모습까지 아이들에게 생생한 교육과 나들이 기회를 선물해 주신다면은 아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봐야겠습니다. 파주 임진각에. 네. 저는 의원님께서 그냥 우리 동네 안양에 어디를 오세요 그러시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경기도 의원님이시라 네, 각 경기도 시야를 네. 경기도 전체로 놓고 네 정말 그렇네요. 6.25가 있고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니까 파주 임진각. 또 생태 탐방로는 사실 오늘의 기후에서도 저희 생태 환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도 청취자분들이 정말 가볼 만한 곳 같습니다. 오늘 40분간 민생과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이채명 의원님 많은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네. 저는 경기도 의원이 된 뒤 지금 365일 내내 제가 발로 뛰는 의정활동에서 질을 좀 더 높이려고 매일 지금 공부하고 그리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도의원들의 문턱을 많이 낮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들과 항상 함께하고 한 분 한 분이 주신 숱한 민원들을 한 번도 저는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원 해결 방법을 잘 알고 있는 민원 해결사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주민들을 만나면 이채명 이용권을 많이 사용해 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하시면서 생활 불편을 겪거나 그리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국내 최초로 청소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를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에 대한 다양한 분들의 견해를 듣고자 청소년 수당 정신건강 조례 재개정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6월 10일이죠. 월요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개최가 되고요.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서도 방송될 예정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주민분들께서는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채명 이용권이라고 하셨는데 이거 저희 오늘의 기후에서도 사용해도 될까요? 네, 사용하셔도 됩니다. 정말 저 참신한 지역 공약들을 보면서 뭔가 이 기후 환경과 관련된 것도 의원님께서 앞으로 어떤 걸 하실까 기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초의 청소년 수당이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걸 지급하기 위해서 이제 입법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고 말씀 주신 네. 거죠. 6월 10일 월요일 오후 오후 2시. 2시. 네네.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2에서 개최되는데 경기도의회 유튜브 통해서도 방송이 된다. 경기도의회도 유튜브가 있군요. 지금. 네네. 네, 음악이 나가는 동안 이채명 의원님이 이 노래 정말 좋아하신다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인터뷰 마무리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서 너무 반가웠고요. 네, 사실은 제 목소리가 늘 솔톤인데요. 사람들이 울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사람인지라 가끔 울적할 때 이 바이섬 노래를 듣고 제가 많은 힘을 갖거든요. 그래서 정말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이런 걸로 텔레파시가 통했다고 얘기를 해야겠네요, 진짜. 네, 지금까지 이채명 경기도의회 의원이셨습니다. 기후가 민생 경제이자 미래 정치이기에 저희 오늘의 기후에서는 이채명 의원님 명예 기후 톡파원으로 오늘 임명하고 앞으로 의정 활동에서 지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소식을 수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이용권 저희들 사용해도 되는 고맙습니다. 거죠. 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